네, 우리가 이제 너목들이 아니고 국민 목소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의 왕효근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술 냄새, 담배 냄새, 이게 뭡니까? 제가 어제 좀 새벽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정결치 불구하고 못한- 방송을 빠지지 않는 아이, 이 그럼요.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챙겨주셔서 그런 마음에 당연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군대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병장 전역입니다. 어디서 근무했어요? 저는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열세부대? 열세부대 밑에 있는 이제 군단 포병. 포병. 예, 포병 포병? 있었습니다. 그럼 포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3보 이상 승차한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포 포차를 드는 게 타고, 아니고 포차를 타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좀 편했겠어요? 뭐 여기 보시는 많은 그 현역병들, 해병대 일단은 포병이 걷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월 근무했어요? 저는 26개월 근무했습니다. 28개월은 아니었네요. 그 26개월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도 제 또래 한 3, 40대는 다 26개월. 아, 그래요? 그럼 장교가 28개월이었나요? 장교는 그렇죠. 28개월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저는 사병이어서 그분들의 생활을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26개월. 네, 그렇습니다. 병장 만기. 2년 2개월. 만기 네, 전역. 만기제됩니다. 혹시 군번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네. 군번줄도 가지고 있나요? 군번줄도 있습니다. 군번줄 용도가 뭔지 아세요? 알죠. 저는 군번줄이 왜 네. 두 개인지 몰랐었어요. 하나는 그 입 안에 넣어야 됩니다. 정말 몰랐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네. 그것도 이빨 사이에 꽂는다는 얘기 맞습니다.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정말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에 대해서 이게 가산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제가 좀 조용해졌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빨 사이로 꽂는다는 것도 저도 듣긴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입을 열고 넣어놓고 그냥 갖는다고 합니다. 그냥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서 이게 약간 좀 폄하하는 특히 페미니스트 여자분들은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시가 벌어지거나 만약에 내 동료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행위들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을 각오해서 전장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군대를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많이 갔었대요. 그쵸.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군대를 몇 년 미루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요? 하나는 자꾸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하면서 좀 그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월급이 인상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마 네. 선제 타격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듯 하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현행 21개월, 네. 지금 21개월 많이 줄었네요. 그럼요.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사 봉급을 7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대요. 2020년까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봉급이 얼마였어요? 제가 이등병 월급은 기억나는데요. 9,900원. 아니 더 되겠지. 이등병 때 9,900원. 그리고 병장 때 제 기억에 2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 먹고 돈 떼고 돈 들어갔죠. 그게 아니라 휴가를 가면 휴가비가 부산까지 가는 친구가 한 4만 원 제일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네. 아닙니다. 이등병 9,900원. 저 때는 병장이 한 2만 원. 그리고 대신에 담배가 네. 보급품으로 나왔죠. 담배가. 그런데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제가 별명이 여자 예비역이었어요. 그러시구나. 저 1사단부터 8사단까지는 다 깨고 있고요. 8사단이 무늬가 뭔지 알아요? 8사단 오뚜기. 어떻게 알아요? 나 저도 군대 나왔죠. 1사단부터 8사단. 56사단은 어디 있게요? 56사단은 일단은 오자가 붙은 걸로 봤을 때 전방은 아니고 동원사단? 동원사단 예비군대대. 그러니까. 참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만 원 정도래요. 월 20만 원. 네, 월 20만 원 정도인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0만 원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최저임금 계산을 했을 때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준다라는 느낌인데요. 지금 한 6천 원 정도 되니까. 지금 7,000원.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네. 굉장히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죠. 첫 번째는 최저임금 10,000원, 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네.
너무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해서 일단 정부는 30%를 하겠다.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아주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최저임금 10,000원도 전 걱정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식당을 하고 있다. 이제 직원을 내보낼 거다. 우리 가족이 한다. 최저임금 10,000원이면요. 한 달 계산하면 거의 250만 원이 넘어간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전후가 되겠네요. 200만 원 넘지 않나요? 근데 이제 하긴 식당은 주말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50 정도가 넘는데 그분 계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50이면 2명이면 약 500인데 네. 식당을 해서 그 정도까지 인건비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장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장 기초 단계인 아마 유치원, 뭐 이런 유치원 교사분들 다 이런 분들에서 한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유소 가보면 요즘 셀프. 셀프잖아요. 네. 그게 왜 셀프가 많아졌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인건비. 시급이 올라가고 난지. 근데 셀프로 올라가고 나니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 아르바이트생들 갈 자리가 줄어들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꼬리를 물고 돌고 있는 이 현상들. 그렇죠. 뭔가 시급이 올라가는데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일자리는 81만 개를 또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또 그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 구역에서 다 그걸 원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가 그럼 이게 다 정규직 81만 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또. 아니 1년짜리 아르바이트 81만 개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네요. 정규직 80만 개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붙이자면 정규직 81만 개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취직 못하면 그 다음 몇 년 지나면 아무도 취직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지금 갑자기 이제 뭐 군대 얘기 나오다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거시경 정책을 진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캠프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인천공항 가셔가지고 이제 1만 개를 전환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거나 뭐 공약 내용에 보면 이제 군인들의 급여를 올리겠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런 어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아마 좀 이슈가 되진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그렇죠. 걱정이 좀 돼요.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너목들이 아니고 국민 목소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왕효근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술 냄새, 담배 냄새, 이게 뭡니까? 제가 어제 좀 새벽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정결치 불구하고 못한- 방송을 빠지지 않는 아이, 이 그럼요.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챙겨주셔서 그런 마음에 당연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군대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병장 전역입니다. 어디서 근무했어요? 저는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열세부대? 열세부대 밑에 있는 이제 군단 포병. 포병. 예, 포병 포병? 있었습니다. 그럼 포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3보 이상 승차한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포 포차를 드는 게 타고, 아니고 포차를 그래서. 타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좀 편했겠어요? 뭐 여기 보시는 많은 그 현역병들 해병대 뭐 일단은 포병이 걷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월 근무했어요? 저는 26개월 근무했습니다. 28개월은 아니었네요. 그 26개월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도 제 또래 한 3, 40대는 다 26개월. 아, 그래요? 그럼 장교가 28개월이었나요? 장교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군대를 몇 년 미루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뭐 요즘 뭐 상황이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요? 하나는 자꾸 이제 좀 이렇게 뭐 분위기가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하면서 좀 그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월급이 인상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마 네. 선제 타격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듯 하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현행 21개월, 네. 지금 21개월 많이 줄었네요. 아, 그럼요.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사 봉급을 7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대요. 2020년까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봉급이 얼마였어요? 제가 이등병 월급은 기억나는데요. 9,900원. 아니 더 되겠지. 이등병 때 9,900원. 그리고 병장 때 제 기억에 2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뭐 사 먹고 돈 위에 떼고 돈 들어갔죠. 그게 아니라 휴가를 가면 휴가비가 부산까지 가는 친구가 한 4만 원 제일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네. 아닙니다. 이등병 9,000대 저 28개월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저는 사병이어서 그분들의 생활을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26개월 네, 그렇죠. 병장 2년 2개월. 만기 네, 전역. 만기제됩니다. 혹시 군번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네. 군번줄도 가지고 있나요? 군번줄도 있습니다. 군번줄 용도가 뭔지 아세요? 알죠? 저는 군번줄이 왜 네. 두 개인지 몰랐었어요. 하나는 그 입 안에 넣어야 됩니다. 정말 몰랐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네. 그것도 이빨 사이에 꽂는다는 얘기 맞습니다.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정말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산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제가 좀 조용해졌었어요. 맞습니다. 그 네. 이빨 사이로 꽂는다는 것도 저도 듣긴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입을 열고 넣어놓고 그냥 갖는다고 합니다. 그냥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서 이게 약간 좀 폄하하는 특히 페미니스트 여자분들은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시가 벌어지거나 만약에 내 동료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행위들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을 각오해서 전장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군대를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많이 갔었대요. 그렇죠. 900원. 저 때는 병장이 한 2만 원. 그리고 대신에 담배가 네. 보급품으로 나왔죠. 담배가. 그런데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제가 별명이 여자 예비역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 1사단부터 8사단까지는 다 깨고 있고요. 8사단이 문의가 뭔지 알아요? 8사단 오뚜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도 군대 나왔죠. 뭐 1사단부터 8사단. 56사단은 어디 있게요? 56사단은 일단은 5자가 붙은 걸로 봤을 때 현역 전방은 아니고 동원사단? 뭐. 동원사단 예비군대대. 그러니까. 참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만 원 정도래요. 월 20만 원. 네, 월 20만 원 정도인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0만 원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뭐 최저임금 계산을 했을 때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준다라는 느낌인데요. 지금 한 6천 원 정도 되니까. 지금 7,000원.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네. 굉장히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죠. 첫 번째는 최저임금 10,000원, 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네. 너무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해서 일단 정부는 30%를 하겠다.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아주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최저임금 10,000원도 전 걱정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식당을 하고 있다. 이제 직원을 내보낼 거다. 우리 가족이 한다. 최저임금 10,000원이면요. 한 달 계산하면 거의 250만 원이 넘어간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전후가 되겠네요. 200만 원 넘지 않나요? 근데 이제 하긴 식당은 주말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만, 250 정도가 넘는데 그분 계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50이면 2명이면 약 500인데 네. 식당을 해서 그 정도까지 인건비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장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장 기초 단계인 아마 유치원 뭐 이런 유치원 교사분들 다 이런 분들에서 한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유소 가보면 요즘 셀프. 셀프잖아요. 네. 그게 왜 셀프가 많아졌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인건비. 시급이 올라가고 나지. 근데 셀프로 올라가고 나니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 아르바이트생들 갈 자리가 줄어들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꼬리를 물고 돌고